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좀 더 평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라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한대의 면책 특권을 가지고 또 무한대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문희, 조국이 뭐라고, 조국 하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소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희 어리 때문에 그러는가? 문희 별로 어리 있는 사람 같지는 않죠. 저 사람 차가운 사람이고 또 저 사람에게 따뜻한 인간미나 이런 거를 느끼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공되어진 무슨 친근함, 뭐 가공되어진 서민다움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문을 바라보면서 인간미를 느낀다? 그럼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죠. 자, 그런데 문이 왜 저렇게 조국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굳이 같이 하려고 그러는가?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설명이 되지 않는 지금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 대통령이 범죄자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거기에 모든 역량과 모든 힘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조국을 풀로 이렇게 막고 있는가? 문은 어제 조국 거취를 두고 광화문 서초동에서 대형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치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대의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때 거리에 나가 국민이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죽게 됐을 때도 그리의 시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또 직접 민주주의, 거리 선동민주주의를 언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문이 취임하고 두세 달 지난 뒤에 이 댓글 다는 일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막 선동해댔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국회의장이 거리 정치 극복하자며 뭐 초월행과 모임을 매월 원래 모임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해찬이가 여당 대표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모임 2시간 전에 메시지를 보내서 초월회가 민생을 위해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의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어서 국민이 지금 여러 가지 안건으로 마음의 고생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불참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문희상 의장은 이 정권이 만든 국회의장입니다. 이 정권이 만든 국회의장이 여야당 대표가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서 현안을 논의하자 하는 자리에 야당의 황교안이 불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여당의 이해찬이가 불참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희상이가 줄에 서러 왔는데 신랑이 빠졌다. 신부도 왔는데 이렇게 말을 했고, 4당 대표는 이해찬이 없는 하에 5당 대표가 모이는 정치협상회의에 합의를 했고 이해찬에게도 그 뜻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은 조국 지키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러고 심상정조차도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 대표가 새털처럼 가벼이 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대화를 하자 해도 꼼수밖에 더 나오겠습니까마는 그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길거리 정치가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대의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다 말을 하고
여당 대표가 야당 만나서 정쟁 안 하겠다 이러면서 빠져버리는 이런 해괴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은 지금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 검찰 개혁으로 몰리고 있다고 황당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히틀러 말기에 히틀러가 망상에 시달린 것과 비슷한 정세에 지금 문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태는 결국은 저러다가 끝은 납니다. 얼마나 더 조국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문이 지금 조국의 신임 법무장관 보고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지금 장면, 이게 얼마나 더 갈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괴물인 검찰을 이고 이 정권은 2년 2개월 동안 정권 잡고 초반에 괴물을 사냥하지, 초반에 그 괴물을 이용해서 야당을 물으라고 시켰습니다. 물어 쫑쫑 워 빨리 가서 물어. 그래가 다 잡아와서 물고 뜯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사냥이 1차로 끝나고 나니까 개 잡아먹으려니까 개가 반항을 한다. 지금 이러면서 개 개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렇게 중요한 개혁이라면 정권 잡아서 초반에 하늘에 나는 새도 고함만 지르면 저절로 뚝 떨어질 때 그때 검찰개혁을 문재인이 취임 다음날 아침에 첫 일성으로 했어야죠. 지금 문이나 조국이나 이 정권의 민주당이나 다 하는 꼬라지 보면 검찰개혁이 마치 진짜 국가의 제일 중차대한 일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정권은 개를 더 키웠습니다. 예? 개를 숫자를 2배쯤 늘려서 정치적으로 달라드는 놈, 비리 있는 놈 다 물어제껴, 야당. 그렇게 해가지고 2년 2개월 동안 개를 갖다가 쓰다듬고 좋은 사료 먹이고 칭찬하고, 예? 포상하면서 해오고는 이제 와가지고 검찰개혁요? 만약에 이번에 검찰이 달라들지 않았으면 조국이 법무장관 되어서 또 검찰개혁 하겠다고 말은 던져놓고 개혁 당할래? 더 물고 올래? 하고 내년 총선까지 또 야당을 물어오라고 2차 사냥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떡 올려놓고 건강수사권 조정을 그래서 잘 물어오면, 적들을 잘 조지면 또 좀 연기하고 이러면서 임기 말까지 갈라인 거 아니에요? 삼척 동자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개를 너무 우습게 알았죠. 개가 아니죠.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개를 취급했으니 그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사냥하는 척 했지만은 마음 한 구석에 아주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네. 겉으로 우리를 맨날 욕하면서 사냥은 또 시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그리고 저거 비리는 다 감사. 그래? 네가 한번 올라와 봐라. 제대로 물어줄게. 하고 물은 겁니다. 이게 이 사태에 좀 희화시킨 본질이에요. 그래서 뭔 검찰개혁이 그렇게 목이 말랐으면 집권 초에 패거리 다 동원해서 검찰개혁부터 하지 집권 초에 사냥부터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웃기는 인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의 조국 지키기가 무엇 때문에 저럴까 정말 의심을 합니다. 정권이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죽고 살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권 편드는 검사도 많지 않습니까? 정권 편드는 법조인도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검찰개혁이 목적이라면 조국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를 데리고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개혁을 조국만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핑계를 대고 조국을 지키려고 저러는 거는, 그거는
검찰 개혁 때문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맹세기 법무장관이라는 사람들이 1도 2부 300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다 튀고, 두 번째는 무조건 잡아떼고, 세 번째는 백이라고 문재인을 쓰고 있다라는 지금 언론 칼럼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예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1도 2부 300이라니요. 자, 그래서 문재인은 조국 하나 때문에 감춰놓고 있던 독재자의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때문에 드러낸 독재자의 본능, 그럴 만한 가치가 무엇 때문에 있었냐? 세상에 어느 독재자도 부하 하나 이렇게 유지한다고 독재자가 되는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세계사에 보기 드문 특정 장관 하나 때문에 스스로 독재자의 반열에 올랐었다. 그건 뭐냐? 검찰 조직을 망가뜨려서 검찰을 해체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특정인에 전개되는데 그 특정인 수사를 막고자 검찰을 지금 흔들어 제끼면서 성찰하라, 개혁하라, 지시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깃발을 제일 앞장서서 흔들고 있습니다. 자, 왜 문은 이렇게 막장으로 경제고 뭐고 다 제쳐놓고 국정감사장이 거의 조국 감사장이 되도록 쌍욕이 난무하는 그런 행태로 이 의회를 만들어가며 그러면서 거리에서의 이 조국 찬성 시를 마치 국민의 뜻인 양 이렇게 포장하고 조국 반대하는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미 조국 가족은 국민들의 해도 너무했다라는 분노를 상식이 있는 국민에게는 다 주입이 되어버렸어요. 법적인 처벌 절차는 요식행위이고 상식과 양식에 의한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회복 불능의 사태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이나 검찰이 감히 우리를 물어? 자, 문의 이런 발상 자체가 얼마나 독재적인 발상이냐는 겁니다. 자, 국가가 누구를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행벌권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자, 조국 찬반에 지금 대한민국이 둘로 완전히 쪼개졌어요. 자, 이제 조국을 끌고 문이 어쨌든 조국을 갖다가 자르지 않고 끌고 간다 칩시다. 검찰 조직은 만신창이가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국과 관련된 영장 청구나 판결에 따라 법원도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나라라는 것은 거의 권위를 상실해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조국 마누라나 가족들이 보이고 있는 저 황제 조사 형태, 아프다고 들어눕는 형태, 재벌 회장을 초월합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개혁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문은 조국 수사가 끝난 뒤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검찰 개혁을 말을 한다는 것은 조국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들이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문은 대통령으로서 수습 능력이나 정리 능력이 마비됐다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줬어요. 이번에 이 국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저런 수준의 테크닉과 자질로는 문은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중간에 안 쫓겨나면 기적이고 임기를 채운다더라도 나중에 불행한 일을 맞이할 가능성은 저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은 이제 독재로 가느냐, 헌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본인이 계속 집권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뜻에 항복하느냐, 이제 두 가지만 남겨놓고 있어요. 문이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해피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통로는 스스로가 이번 조국 국면에서 닫아버린 겁니다. 문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조국과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동업자가 다치게 될 때 발생할 자기의 의혹과 비리를 덮기 위해 저렇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쓰면서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대의민주주의조차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문이 갈 곳은요, 제가 볼 때 아주 불행한 곳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은 그 중에서 어느 곳을 택하느냐만 남았지, 문이 성공적으로 이 사태를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